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찌는TV의 돈찌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하고 종목 분석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황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1.86% 올랐고요 코스닥이 1.48% 올랐습니다. 보시면 좀 위로 올릴게요. 네, 외국인이 뭐 거래소는 조금밖에 안 팔았습니다. 코스닥 조금 사주니까 이게 있고요. 선물에서 5,300억 정도 오늘 베팅이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누적이 많이 쌓였었잖아요. 1조 4천억 가량 쌓였는데 오늘 5,300억 정도를 걷어들였어요. 그렇다고 아직도 하방이긴 하방입니다. 콜옵션도 많이 오늘 걷어들였네요. 그래도 아직도 하방. 풋옵션은 살짝 상방. 이제 풋옵션과 옵션, 콜옵션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그래도 선물 쪽으로는 아직도 하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NDF 환율부터 떨어져서 왔기 때문에 조금 사실 급하게 올랐으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라도 좀 떨어지겠죠. 환율 제가 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쪽 근처에서는 항상 매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오늘 첫 번째 이렌텍이고요. 두 번째가 동아기업, 세 번째가 해성DS까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렌텍 같은 경우는 오늘 14.54% 거의 15%가량 올랐어요. 예. 1분기 영업이익이 최소 200억 전망을 한다. 그래서 연간 1000억 정도 이익이 날 것 같다라는 예상을 내놨어요. 이렌텍 너무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은데도 아직도 밸류에이션을 보면 싸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건 동아기업이고요. 이렌텍을 이거 오늘 아침 기준입니다. 어저께 종가 기준입니다. 아침에 제가 작성을 한 거라서 보시면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EPS가요 38 매출액이 34% 증가하고 EPS도 46%나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22년에서 23년 작년도 많이 왔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많이 지금 성장률이 있어요. 매출액과 연평균 성장률 그리고 EPS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는데 회사가 멀티플을 갖다가 뭐 제가 봤을 때는 10.58배밖에 주지 않더라도 올해는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밸류에이션을 내보니까 46% 정도 업세트가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도 15%나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원래 본업입니다. 휴대폰용 케이스 방수방지 종목에 따라서 판가가 상승했고요. 두 번째 이게 제일 관건이죠. 그다음에 전자담배 기기 판매량이 호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사 이익이 모두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2020년도 매출액 이걸 한번 볼게요. 1조 2천억의 영업이익이 한 1000억 가량 978억 정도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요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60%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86% 성장을 한다. 휴대폰용 케이스 매출액이 일단 5,500억 정도, 전자담배 기기가 3,300억 정도, 또 2분기부터 가정용 ESS 배터리 공급이 들어가죠. 이게 연간 한 700억 정도 이게 붙어 버린다고 하네요. 거기다 뭐 서빙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냅두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주요 고객사 내 전자담배 기기 마켓 셰어율이 확대되고 또 사출물 고객사 확대 등이 이루어진다면 연간 실적 추정치가 다시 한번 상향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렇게 해서도 아까 위에서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매출액과 EPS 성장률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포워드 포로는 지금 7.8배 수준이니까 10배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15%가량 올랐습니다. 이렌텍은 계속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동아기업입니다. 동아기업이 NDR 후기를 내놓으셨네요.
동아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아기업은 첨가제 사업 진출로 인해서 고객사와 연구 고리를 강화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금 전해액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첨가제가 굉장히 좀 개발이 잘 됐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액 첨가제가 PA800이 국내 특허하고 국제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글로벌 45%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일본산 제품을 최초로 국산화하는데 이게 이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에 타 제품에 대비해서 이거 아무리 좋더라도 국내산이라도 이게 성능이 안 좋으면 못 쓰죠. 근데 타 제품 대비해서 15% 이상 원가 절감이 된다는 것과 회사의 입장입니다. 주장입니다. 용해율이 50%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능 좋은 첨가제를 개발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첨가제를 팔게 되니까 이 회사에서 또 생산하는 전에 같이 넘어가서 팔게 되겠죠. 그래서 끼어 팔기 쉽게 말해서 그게 연결고리가 강화된다. 그 말로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미국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죠? 미국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목재 사업 역시 이것 때문에 더 동아기업을 보면 안 되지만 이것도 기존 본업으로서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네요. 쭉 내려보시면 Q&A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는 삼성 SDI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95%가 삼성 SDI에 들어가고요. 또 어플리케이션 보는 소용전지가 60이고 중도형이 40, 골고루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걱정했던 게 LIPF6인데 이게 굉장히 고공행진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3분기부터는 원재료 수급이 좀 원활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고 하네요. 미국 진출은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내리시면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첨가제 특성이 뭐냐, 장점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랜 기간 첨가제를 개발해 왔으니까 고객사의 협력을 통해서 제조한 것이다 라는 것 강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전액 조성보다 15%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용해율이 기존보다 50% 높다라는 것, 요게 관건이겠죠. 예. 첨가제 하면 생각나는 회사 있죠? 첨보. 첨보 지금 몇 배가 떴습니다. 첨가제 그거 하나로.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나머지 첨가제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요게 절감되니까 이거죠. 룸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뭐가 들어가느냐? 실리콘 음극재 함량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가장 큰 첨가제의 특성이 되겠죠. 첨가제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특성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동아기업 중장기 지수 전망인데 이런 거는 이것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동아일렉트로라이트의 중장기 전망 보면 이 애널리스트 분은 영업이익률 OPM을 갖다가 딱 10%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하는 걸 보시니까.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한 2천억 가까이 조금 안 되게 잡았고요. 내년에는 4천억 가까이 좀 잡았고요. 내후년에는 한 5천억 가까이 잡았고 25년에는 한 9천억 가까이 잡았네요. 그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다 10%씩 200억 잡아놨어요. 여기서는 이제 딱 10% 정도 잡았는데 이렇게 동아일렉트로라이트의 중장기 실적 전망 이거는 2차전지와 궤를 같이 하죠. 동아기업은 요걸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 아침에 오늘 한 6%까지 올랐다가 2.13%로 마감했는데 요거 현재가는 어저께 종가 기준입니다. 제가 아침에 작성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보시면 동아기업도 역시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은 17%, EPS는 21% 정도 성장을 해요. 타겟 멀티플로 20.86을 잡은 건데 이 회사가 아직은 전해질 첨가제 비용이 높질 않죠. 지금 본업인 목재 쪽이니까 멀티플이 다른 데보다 40, 50, 60 줄 수가 없고 그죠? 아직까지 첨가제 비중 그리고 전액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기여도가 계속 커지면서 이 멀티플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한
20배 정도 준다고 봤을 때 올해 성장률 한 10만 원 차는 이게 전 고점이 요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충분히 올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는 해성 DS 한번 볼까요? 해성 DS도 오늘 좋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나더 레벨. 네. 해성 DS 어나더 레벨입니다. 요번에 1분기 프리뷰를 봤을 때 수익성이 서프라이즈하다라는 얘기고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 1906억으로 전년 동기 YOY에서 39% QOQ도 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596억으로 YOY 254% QOQ로도 20%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환율이 우호적이었습니다. 그죠? 환율이 우호적이었고 패키징 기판하고 니드프레임 모두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 회사는 딱 두 개입니다. 니드프레임하고 패키징 기판입니다. 모두 지금 자동차용도 그렇고 지금 쇼티지가 굉장하죠. 오늘 뉴스 보니까 계속 가격을 올린다,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더라고요. 쭉 내려보시면 요걸 봐야 되겠죠. 고객사 매출액과 차량용 매출액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환율 추인데 환율이 늘어나면 환율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라서 요거 1분기 때 굉장히 환율 혜택도 받고 그다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가격 전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프 어떻습니까? 이게 구리 가격입니다. 이 선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영업이익률이고요. 영업이익이고요. 어떻습니까? 구리 가격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도 증가하죠. 이건 뭡니까? 가격 전가를 시키는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칼자를 누가 졌다는 얘기입니까? 해성 DS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해성 DS가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거 고스란히 모두 가격 전가 시킬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럼 얘가 칼자를 쥐고 있다는 얘기죠. 네. 해성 DS도 계속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영업이익 및 주가 추이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쭉 올라갈수록 주가도 이렇게 쭉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얘는 따로 제가 밸류에이션을 내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자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상위 100위 중에서 12만 보면 뭐 다른 것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주로 눈여겨보는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박스를 쳤고요. 신흥 SEC하고 상신 EDP는 뭡니까? 예, 원통형 전지 깡통 케이스 만든 캔 만드는 회사죠. 캔 원통형 전지 캔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좋아 보이고요.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이런 종목은 잘 취급을 안 해서요. 한국카본하고 HSD 엔진 이 두 개는 지금 우리 조선기자재 쪽인데요. 조선기자재 공부하신 분들 스터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조선기자재 쪽은 아직 상승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카본 HSD 엔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HSD 엔진에서 또 플러스에서 저랑 공부하시는 분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STX 엔진까지도 오늘 두 개 다 괜찮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TCC 스틸 역시 이렇게 원통형입니다. 원통형 밸류 체인이니까요. 2차 전지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어제는 1위였죠. 어제는 1위였다고 오늘도 또 들어왔습니다. 얘는 지금 멈추질 않네요. ENF 테크놀로지 별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기간 수급 특징주들 잘 살펴봤습니다. 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스닥이 반등을 할 자리였는데요. 오늘 좀 반등을 지금 현재로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반등을 하면서 우리 장도 반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도 또 좋은 정보도 많이 찍으시고요. 오늘도 떠든 사람은 돈 주는 기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